어르신, 여기는 VIP 구역입니다. 기초수급자 창구는 1층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추레한 차림의 노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이 병원 전체가 얼어붙을 거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박경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종합병원. 나는 아내 영숙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손자 준영이가 뒤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 가져올까요? 괜찮아. 할머니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아내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병. 의사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건강검진센터. 간판이 보였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에 적힌 곳이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점퍼를 여미고 해진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입고 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코디네이터 이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성함이요? 박경수입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압니다. 평가하는 눈빛, 판단하는 눈빛. 어르신,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니세요? 예약 문자 받았는데요. 아, 그게. 여기는 VIP 건강검진센터예요. 기초수급자나 일반 환자분들은 1층 접수 창구로 가셔야 해요. 기초수급자. 여직원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옷만 보고. 예약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예약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직원이 문자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르신, VIP 검진은 비용이 꽤 나와요.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5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준비하셨어요?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예약했으면 준비했겠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보통 재벌이나 고위직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혹시 나중에 비용 때문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노골적이었습니다. 손자 준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손님, 진정하세요. 저도 어르신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직원이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1층에 가시면 일반 검진도 있어요. 거기는 의료보험 적용되고 훨씬 저렴해요. 그쪽이 어르신께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아내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5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내가 부잣집 마님들한테 무시당하던 그때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준영이가 항의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 가자. 아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여직원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저도 규정이 있어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규정이라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VIP 검진을 받으려고 해? 옷 좀 봐. 돈도 없는데 무리하나 봐. 들리게 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1층 가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참으세요? 예약도 했는데. 준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 사람들 너무해요. 나는 준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영아, 화내면 지는 거야. 하지만 사람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이기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힐끔거렸습니다.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타세요? 할머니한테 계단이 나아. 천천히 가자. 사실은 더 이상 그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답게 산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50년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 한 번 사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 무시당했던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처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풀었습니다. 익명으로. 하지만 정작 우리는 또다시 무시당했습니다. 옷 때문에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접수 창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인들, 아이를 아는 엄마들, 휠체어 탄 환자들. 여기가 우리 자리인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번호 47번 현재 12번. 할아버지,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괜찮아. 앉아서 기다리자.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7층의 가죽 소파와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갈까요? 왜요? 검진 받아야죠. 하지만 사람들 눈빛이 너무 싫어요.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고개 들어요. 응, 우리는 당당해요. 알았죠? 하지만 아내의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물을 떠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준영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을 세운 게 30년 전이었지. 익명으로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의대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 학생들이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환자의 옷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화 안 내세요? 7층 그 직원 진짜 너무했잖아요. 화내면 뭐가 달라지니? 그래도 준영아, 진짜 강한 사람은 화내지 않아. 담담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야. 준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47번 박경수님, 3번 상담실로 오세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준영이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운 손자였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며 나는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만약 1층에서도 무시당한다면 그때는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젊은 남자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실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3개. 7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담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상담사 최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아, 네. 성함이요? 박경수입니다. 최진우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7층 VIP 센터 예약이셨네요? 네. 그런데 왜 여기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우가 우리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VIP 검진은 비용이 많이 나와요. 기본 패키지가 500만 원이고 정밀 검사 추가하면 1000만 원까지도 나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반 검진으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료보험 적용되면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VIP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무리하시다가 나중에 병원비 못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곤란하고 어르신도 곤란하시잖아요. 저희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뭘로 준비하셨는데요? 적금이요? 대출이요? 최진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일 10년 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무리하시는 거. 그래서요?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정밀검진 받아봤자. 최진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 나이에 정밀검진 받아봤자 얼마나 더 사나.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돈 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나갑시다. 어르신, 화내신 거예요? 최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서는 검진 안 받겠소. 아니, 그게 무슨. 제가 어르신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준영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가 위해서예요?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손님,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환자 치료해야죠. 왜 돈부터 따져요? 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옆 상담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저기. 노인분들이 난리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한 눈빛, 동정하는 눈빛. 모두 불편했습니다. 준영아, 그만하자. 나가자. 나는 준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돈도 없으면서 VIP 검진 받으려고 했나 봐. 요즘 노인들 진짜 무리해. 들리게 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나가요.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 아니야. 대기실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우네. 뭔 일이래? 돈 없어서 쫓겨난 거 아니야? 한 아주머니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불쌍하네. 불쌍하다고. 나는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준영이가 불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아주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불쌍하지 않습니다. 동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합니다. 아주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가는데 7층에서 봤던 코디네이터 이미선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봤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동료가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준영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괜찮지 않아요. 왜 우리를 저렇게 봐요? 준영아,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봐. 우리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대신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돼. 알겠니?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억울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참아야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래요. 쉬어요.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봐요.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준영이가 물을 사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준영아. 아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른 병원 가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구나. 제가 알아볼게요. 친절한 병원으로. 친절한 병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곳이?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아까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쉬 들려. 돈도 없으면서 큰 병원 왔대. 무리하지. 또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응?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전화 좀 해야겠소. 누구한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강민호 이사장. 3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군. 나일세. 네. 누구시죠? 박경수야. 기억하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래. 나야. 회장님. 30년 만에. 어떻게? 민호군. 내가 지금 자네 병원에 있네. 네. 병원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내가 검진 받으려고 왔는데.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민호군, 지금 병원 로비에 있네. 10분만 내려와 주겠나?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 누구? 곧 알게 될 거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날 거요. 뭐가요? 이 모든 게. 준영이가 이상하다는 표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영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준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하는 걸 잘 봐. 진짜 강함이 뭔지. 네. 화를 내는 게 강한 게 아니야. 품격을 지키는 게 강한 거지. 준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10분 후 병원 입구가 술렁거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급히 내렸습니다. 그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30년 전 내가 장학금을 준 가난한 의대생. 지금은 이 병원의 이사장. 그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민호 이사장이 로비에 나타나기까지 10분. 나는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왜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 눈빛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누구 오는 거예요? 응. 곧 와. 누군데요? 오래된 인연이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그래요. 내가 모셔줄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 우리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했습니다. 부자가 됐지만 더 작아졌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화려하게 살았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은 있었습니다. 무시하는 관심.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병원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원무과 차장 김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7층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무과에서 일하는데요.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르신, 자리 좀 옮기실까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그녀가 조용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상담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하십시오. 숨길 것도 없습니다. 김혜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층 코디네이터한테 연락받았어요. 어르신이 VIP 검진 비용을 감당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원무과에서 확인차 나온 거예요. 어르신, 정말 500만 원 준비하셨어요? 그게 당신이 확인할 일입니까?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병원 운영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이요? 네. 요즘 고령 환자분들이 비용 준비 안 하시고 오셔서 나중에 미수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수금 문제.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르신, 통장이나 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게 필요합니까? 네. 병원 규정이에요. 고액 검진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꺼내려는데 김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그 지갑,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은 해졌고 구석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혜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빚내서 검진 받으시는 분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저 믿으세요. 솔직히 이 나이에 정밀검진 받아봤자 뭐가 나와도 수술 못 하시잖아요. 수술 못 한다고. 그럼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나아요. 돈 아끼시고. 제 아내가 아픕니다. 알아요. 근데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500만 원이면 어르신네 몇 달 생활비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어르신,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르신 위해서. 위한다고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지갑으로 판단하는 게 위하는 겁니까? 제 아내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치료하기 전에 지갑부터 확인하더군요. 김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오해예요. 저희도 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검진 안 받겠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여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집으로. 여기서 검진 안 받아요? 다른 병원 가요. 여기는 우리를 환자로 안 보더군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요. 내 때문에. 아니요. 당신 잘못 아니야. 준영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요? 응. 가자. 우리는 병원 출구를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김혜진이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 됐습니다.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또 나가네. 결국 돈 없었나 봐. 불쌍하게.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당당해요. 응.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병원 입구가 술렁거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고급 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일이야? 차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병원장, 임원들, 그리고 강민호 이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병원 안으로 급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내 옆에 선 아내,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추레한 우리 옷차림,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 강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강민호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임원들도 뒤따라왔습니다. 이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호가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신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 병원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30년 전 익명으로 100억을 기부하셔서 수많은 의대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이 강민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무시하던 눈빛이 이제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7층 코디네이터 이미선이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무과 차장 김혜진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준영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제 시작이야. 강민호 이사장이 허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민호군, 일어나게. 네. 강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병원장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 있기 힘드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소. 아, 네. 당연하죠.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하겠소. 나는 로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우리가 앉았던 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아닌 한쪽 구석의 소파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시끄럽고. 괜찮습니다. 병원 로비가 어떤지 보고 싶으니까요.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강민호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쪽 소파 구역 정리해. 회장님 모실 수 있게. 네. 직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소파 주변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아내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요. 준영이가 내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요? 그래. 30년 전에 100억을.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영아, 앉아. 네. 준영이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병원장과 임원들도 함께. 회장님, 정말 30년 만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오래됐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네. 자네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이분이 정확히 누구신지. 강민호가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 한빛 의료 장학재단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30년 전 설립된 그 재단을 설립하신 분이 바로 이분, 박경수 회장님이십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분이. 하지만 익명으로. 네. 회장님께서 평생 익명을 고집하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께서 1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되 기부자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라.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군요.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3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그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강민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준영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100억을?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평생 알 필요 없었어.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였으니까.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큰일을 한 줄. 영수가 우리 함께 한 거요. 당신도 동의했잖소.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호 군,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을 이렇게. 자네가 직접 무례를 범한 건 아니잖나. 강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병원장을 쳐다봤습니다. 병원장님, 한 가지 묻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이 병원은 환자의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네. 병을 봅니까? 아니면 옷을 봅니까?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오늘 저는 환자로 왔습니다. 제 아내가 아파서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직원들은 제 아내의 병을 보기 전에 우리 옷부터 봤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VIP 센터 코디네이터는 우리 옷을 보고 기초수급자 창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이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층 상담사는 우리에게 이 나이에 정밀검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최진우 상담사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원무가 차장은 우리 통장을 보여달라며 병원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혜진 차장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님,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의술입니까? 환자를 옷으로 판단하고 나이로 차별하고 지갑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의술입니까?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원장님, 즉시 관련 직원 전원 파악하십시오. 네, 이사장님. 그리고 서비스 감사팀 소집.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조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이미선, 최진우, 김혜진.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영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응? 평소랑 달라요. 정말.
회장님 같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가 원래 이랬어. 다만 집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였을 뿐이지.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이제 알았으니 됐어. 강민호가 다시 앉았습니다. 회장님, 관련 직원들 전원 징계하겠습니다. 민호 군. 네, 회장님. 징계하기 전에 먼저 교육이 필요해. 교육이요?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 명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호 군. 네. 내 아내 검진부터 받게 해주게.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즉시 모시겠습니다. VIP 센터 말고 일반 검진으로. 네. 우리는 특별한 대우 필요 없어.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해주면 돼.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병원장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평등합니다. 옷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은 환자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검진 받으러 가요. 응. 아내는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영이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강민호가 앞장섰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시와 동정이 아닌 존경과 경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환자로 대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검진실로 향하는 복도. 강민호 이사장이 앞장섰고 병원장과 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저분이 그분이래. 100억 기부하신.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근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층 코디네이터 이미선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미선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군. 네, 회장님. 저기 있는 직원 좀 불러주게. 나는 이미선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가 이미선을 불렀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이리 와보세요. 이미선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죠?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미선입니다. 나는 이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선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이미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창구로 가라고 했죠. 우리 옷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미선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환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병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옷을 봤습니다. 이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선 씨, 당신은 몇 년 일했습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환자를 옷으로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VIP 고객을 우선하라는
그래서 다른 환자는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저는 당신을 벌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미선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다만 깨달았으면 합니다.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씨, 네, 실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이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일주일 정직입니다. 그리고 환자 응대 재교육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미선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1층 상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상담사 최진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군, 저 상담사도 불러주게. 네, 회장님. 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최진우입니다. 최진우 씨,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이 나이에 정밀검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했죠. 최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진우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의료인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치료하기 전에 환자를 포기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최진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를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신은 환자에게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환자의 나이는 치료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요. 최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최 상담사 2주 정직, 그리고 의료윤리 재교육 이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우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한 사람이 더 타려고 했습니다. 원무과 차장 김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타십시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걸 타겠습니다. 타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김혜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혜진 차장님, 강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나는 김혜진을 쳐다봤습니다. 김 차장님, 당신은 우리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환자의 지갑을 확인하는 게 병원 규정입니까? 김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미수금 때문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환자를 의심했습니까? 김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차장님,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신뢰로 시작됩니다. 네. 환자가 병원을 믿는 만큼 병원도 환자를 믿어야 합니다. 김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차장, 한 달 정직, 그리고 환자 권리 교육 의무 이수. 네.
감사합니다. 김혜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준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뭐가?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더 무서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영아, 화는 약한 사람이 내는 거야. 강한 사람은 담담하게 말하지. 네. 아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무슨 소리요? 당신 덕분이요. 엘리베이터가 VIP 센터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병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진실 준비됐습니다. 수고하셨소. 우리는 검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양쪽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우를. 병원장님, 네, 회장님. 직원들 업무 복귀시키십시오. 우리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직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검진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진 담당 의사 정민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할머니, 이쪽에 앉으십시오. 아내가 검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배가 자꾸 아파요. 3개월 전부터요. 알겠습니다. 정밀 검사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아내를 환자로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병원이 진짜 환자를 위한 곳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할머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험이 조금 있고 담석이 보이는데 약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큰 병 아니에요? 네. 걱정하셨죠? 괜찮으십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여보. 응, 정말 다행이에요. 검진실을 나왔습니다. 강민호와 병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진 결과 어떠셨습니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강민호가 안도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제 집무실로 가시겠습니까? 편히 쉬실 수 있게. 아니, 민호군. 그 전에 볼 곳이 있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층 대기실을 보고 싶네. 1층 대기실이요? 그래. 지금 환자들이 어떻게 대기하는지 보고 싶어?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거기는 문제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대기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들, 아이를 아는 엄마들, 아픈 환자들. 민호군, 여기 환자들은 얼마나 기다립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2시간이나? 나는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딱딱한 의자, 낡은 잡지, 고장난 정수기. 7층 VIP 라운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병원장님, 네, 회장님. 왜 7층과 1층이 이렇게 다릅니까? 병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 네. VIP 센터는 수익성이 좋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반 외래는 수익성이 낮으니 투자를 안 한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2시간 넘었어요.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늘 이래요. 익숙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병원장님, 환자들이 익숙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대기에 익숙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병원입니까? 환자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게.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가 나섰습니다. 원장님, 즉시 대기 시스템 개선안 마련하십시오. 네, 이사장님. 그리고 1층 시설도 전면 개선. VIP 센터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나는 강민호를 말렸습니다. 민호군, 잠깐. 네, 회장님? VIP 센터 수준이 아니야. 모든 층을 똑같이 만들어야지. 네. 7층을 1층처럼 만들든 1층을 7층처럼 만들든 차이가 없어야 해. 강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모든 환자는 평등하다고 했잖나. 평등하려면 시설도 똑같아야지.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VIP 고객들이 VIP 고객이 뭡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환자입니다. VIP도 일반도 없습니다. 모두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병원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나는 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아, 이게 멋있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병원 전체를 개편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30년 전 내가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를 아나? 가난한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의사를 키웠지. 가난을 아는 의사들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호군, 3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군. 회장님,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 있는 환자만 환대받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봐. 30년 동안 아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잘했어요. 하지만 영수가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군, 회장님께서 30년 동안 바라신 걸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고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병원을 바꾸겠습니다. 회장님이 꿈꾸신 병원으로. 나는 강민호를 일으켰습니다. 민호군, 일어나게. 회장님, 자네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준영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3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그래, 준영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럼 할아버지가 한 일들이 다 헛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되지는 않아. 300명의 의사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까지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씁쓸했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변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가 말입니까? 회장님, 장학금 받은 의사들 중에 무료 진료소 연분들 많습니다.
오지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병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강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매달 무료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요. 민호 군, 회장님 뜻을 아는 의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 병원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였어. 네. 그래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시스템을.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1년만 주십시오. 이 병원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층의 시설을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대기 시스템도 개선하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강민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회장님께서 한 번 더 기부해 주십시오. 기부? 네. 평등 의료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 군,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필요합니다. 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늘 당신 편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는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도 익명으로. 그리고 이 돈은 가장 가난한 환자에게 먼저 쓸 것. 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기부하실 거예요? 50억 정도 할까? 50억? 준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재산이. 준영아. 나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산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야. 모아두면 그냥 숫자일 뿐이지. 네. 그리고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픈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사람이야. 사람이 진짜 재산이지.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지. 그래. 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신 거죠.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준영아. 내가 알아줘서 고맙구나. 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1년 안에 이 병원을 바꾸겠습니다. 믿겠네. 그리고 전국 모든 병원이 본받을 만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군, 기대하겠네. 그때 대기실 한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한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시라고 했나요? 100억 기부하신. 네. 할머니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회장님 장학금 받고 의사 됐어요. 그래요? 네. 지금 시골에서 무료 진료소 하고 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따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의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도 그 장학금 받았어요. 제 조카도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허사가 아니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봐요. 당신이 한 일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음 날 병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호 이사장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도 참석했습니다. 아내와 준영이도 함께. 대강당에 병원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코디네이터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우리 병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의심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옷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는 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박경수 회장님입니다. 30년 전 우리 병원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1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 돈으로 300명의 의사가 배출됐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환자로 오셨을 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옷이 추레하다고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 은인을 환자를 무시한 것입니다. 강당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은 바뀝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병원으로. 강민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VIP 센터 폐지. 모든 환자는 동일한 시설에서 진료받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둘째, 전 직원 환자 응대 재교육. 의무 이수입니다. 셋째, 평등 의료기금 설립. 회장님께서 50억을 추가 기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직원 징계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VIP 센터 코디네이터 이미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미선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당신은 환자를 옷으로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정직 및 환자 응대 교육제 이수. 네. 이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사 최진우, 나오십시오. 최진우가 올라왔습니다. 최 상담사, 당신은 환자의 나이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2주 정직 및 의료윤리 교육 이수. 네. 원무과 차장 김혜진, 나오십시오. 김혜진이 올라왔습니다. 김 차장, 당신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한 개월 정직 및 환자 권리 교육 이수. 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강민호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께 사과하십시오. 이미선이 먼저 나섰습니다. 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습니다. 환자를 VIP와 일반으로 나누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선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장님을 뵙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한 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이미선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뉘우칩니까? 이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선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이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죠. 환자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선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최진우 씨. 네. 환자의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할 이유죠. 최진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김혜진도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 차장님, 네. 병원과 환자의 관계는 신뢰로 시작됩니다. 환자가 병원을 믿는 만큼 병원도 환자를 믿어야 합니다. 김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환자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고개 드십시오. 그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이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만날 모든 환자를 저처럼 대하십시오. 옷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당의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500명의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환자는 VIP도 일반도 없습니다.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옷이 화려해도 초라해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모두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의료인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화내지도 않으시고 용서까지 하시고. 준영아,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훈만이 변화를 만들어. 네, 평생 기억할게요. 강민호가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0명의 직원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가난해서 무시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부자가 돼도 절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난을 잊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의료인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귀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 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큰 교훈 얻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미선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이미선 씨, 당신이 바뀐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환자를 회장님처럼 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미선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출구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회장님, 강민호였습니다.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1년 안에 꼭 바꾸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민네, 민호군. 자네를 믿어. 차에 탔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함께한 거요. 준영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삶이요. 나는 백미러로 준영이를 봤습니다. 그래, 준영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어. 오늘 확실히 알았어.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내의 재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환하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재검진 예약했습니다. 박경수입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3층 검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옷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로 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추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같았습니다. 직원이 그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층. 내과요.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봤어요? 달라졌어요. 응, 정말 달라졌네요. 3층 검진실. 의사가 아내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약 드셨죠? 어떠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사의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검진이 끝났습니다. 할머니,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검진실을 나오는데 강민호 이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민호군, 병원이 많이 달라졌더군. 네. 회장님 말씀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층 대기실 시설 개선했고 VIP 센터는 폐지했습니다. 이제 모든 환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전 직원이 환자 응대 재교육받고 있습니다. 매주 2시간씩 의무 교육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군. 회장님, 1층 로비에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새로운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 권리 헌장. 1.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모든 환자는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모든 환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치료는 말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 문구를 읽고 멈췄습니다. 민호군, 이건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전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치료는 말의 온도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 회장님,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말 한마디가 약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가 그 문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의 온도요? 그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손자를 앉혔습니다. 준영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온도가 달라. 온도요? 응.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죽여. 준영이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는 말과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라는 말. 뭐가 다르니?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첫 번째는 차갑고 두 번째는 따뜻하지. 준영아, 의사의 진짜 실력은 진단만이 아니야.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실력이지.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할게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게요.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준영아. 그게 진짜 부자야. 따뜻한 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네. 회장님의 추가 기부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민호군, 내가 익명이라고 했잖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부 사실과 조건은 알려야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내가 직접 나가지는 않겠네. 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뒤편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병원의 익명의 기부자께서 5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기부금은 평등의료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기부자가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기부자께서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강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딱 하나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우할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기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VIP도 일반도 없다. 모두 아픈 사람이다.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나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저렇게 전해지네요. 그래요. 또한 기부자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치료는 말의 온도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낫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 모두 그 말을 새기는 듯 했습니다.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주시잖아요. 준영이가 울었습니다.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준영아, 울지 마. 할아버지, 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준영이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셨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특별해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네, 혹시 그분, 기부자분 아니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환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쩐지 기부자분이 이런 분이실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검소하게 입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진짜 부자는 이런 분들이죠.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왔어요. 잘 치료받으세요. 이제 이 병원은 달라졌으니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친절해졌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기분 좋죠? 응. 정말 기분이 좋아. 30년.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바라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기부하실 거예요? 글쎄, 필요하면 하겠지. 저도 나중에 돈 벌면 기부할 거예요. 나는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아, 기부가 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기부야. 친절한 행동도 기부고.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차에 탔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죠?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될까요? 아직 일러요. 당신 아직 건강하잖아요. 더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준영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의사 될래요. 의사? 네.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준영아. 좋은 의사 되거라.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뭘? 진짜 치료는 말의 온도요. 평생 기억할게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치료는 말의 온도지요.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럼 된장찌개?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준영이 착하네. 가족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정말 헛되지 않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만든 변화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요. 계속될 거예요. 차가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집.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내려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영이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고마워, 준영아. 나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집. 검소하게 살았던 집. 여보, 들어가요. 응, 들어가죠. 혼잣말이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료는 말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치료입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가족, 따뜻한 마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